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정치학, 이 책이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생육하고 또 그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동물과 시식물과 공유하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서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하지만 그걸 좀 더 이제 충족을 잘 시키기 위해서 가정도 만들고 또 마을도 만듭니다. 이렇게 이제 형성되는 가정, 이것을 이제 그리스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오이코스 안에서는 이제 동식물과 공유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 부분을 해결하는 공간이고요. 이 부분을 잘 이제 감당하는 것을 오이코스에 덧붙여서 오이코노미아, 노모스라는 말이 법이라는 뜻인데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을 붙이고 여기에서 이제 영어 단어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경제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지만 경제의 가장 깊은 뿌리로 들어가 보면 그 가장 바닥에 인간의 이제 이러한 본성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오랜 시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부분은 이제 가정에서 해결했던 문제로 생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인간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또한 폴리스라는 것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폴리스를 통해서 우리의 그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든 우리의 인간의 이제 자연스러운 삶이 가장 잘 해결되도록 도모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문제가 이 영역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이제 생육하는 데만 관심을 쏟을 때에는 동물과 다름이 없지만 이 폴리스를 구성하고 그 폴리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때에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소이온 폴리티콘, 인간은 폴리스에서 거주할 때에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뜻에서 인간은 폴리스적 동물이다라고 번역합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political animal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치적 동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좀 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현실에 이제 오늘 현대에 더 맞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이제 한나 아렌트가 썼던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인간의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정치에 대한 탐구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제 여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좀 인간학적인 설명 방식입니다. 인간이란 본래 이런 존재다. 먼저 인간학적 관점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정치의 모습을 한 몇 가지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첫째 이제 정치는 인간만 가질 수 있는 현실이다. 두 번째, 정치는 인간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관점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인간의 다양한 모습,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다양성이라는 표현도 좋지만 인간의 복수성, 좀 더 이제 그 다양성을 극화시켜서 하는 그 인간은 다 이제 아주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이런 복수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사실, 이것이 이제 정치의 토대가 된다. 세 번째는 역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얘기지만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그 언어를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 인간이 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그 특징적으로 구분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럼 노동만 하고 작업만 잘하면 인간은 충분하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자신을 표현하는 무슨 이제 공작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것 말고도요, 말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이런 정치적 행위도 우리가 철저하게 차단을 당하면 그러면 역시 그것도 인간다운 삶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예가, 자유가 없는 노예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우리가 수렴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부분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역사 이론적 방법인데요. 물론 여기에 개념 구분도 다양할 수 있지만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라고 하는 개념 구분을 아렌트는 여기에 대응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이코스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사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 폴리스에서 다뤄지는 것은 공적인 문제들,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적인 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은 근대와 더불어서입니다.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서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이 부르주아 계급의 등장이고요. 이 부르주아 계급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이제 점점 그 규모를 크게 해서 근대 사회로 들어오게 되면 이 재산들을 통해서 이제 소위 그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고 이 그 재산의 규모가 커져서 형성된 이 자본이 이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지지되고 또 활용이 되기도 하면서 이제 국가적 관심사로서 이 자본이라는 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더 많은 부를 창출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그 초기에 주된 관심사가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아렌트가 가리키면서 쓰는 표현이 사회적인 것의 등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회적인 것, the social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그 본질적으로, 그 내용적으로는 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공적 관심사가 되어서 공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고 공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지면서 공적 관심을 끌어가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보았듯이 이 오이코스 안에서 이런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다뤄진다고 했을 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제 먹는 것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는 이제 그런 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아렌트가 지적했듯이 가장의 권력이 이 가정 안에서 절대 권력으로서 군림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 사회적인 것이 그 공적 관심사를 획득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의 행사가 그야말로 이 독재적 가장이 행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속에서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 가운데서 이 사회는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 사회적으로는 이제 균일화라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돈 앞에서 평등이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의 양, 다시 말하면 통장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의 가치로 환원이 되어서 평가를 받는 이제 그런 사회로 변모가 됩니다. 너무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전적으로 이제 경제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적 공간 속에 사회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한쪽 영역으로서 이 사회적인 것이 그냥 가만히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엄청난 힘을 발산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집어당기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공적인 공간 속에 여전히 남아 있어야 할 공적인 그 자체의 것, 이 부분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본래적으로 형성이 되고 작동을 하고 또 사회적인 것에 대해서 만약에 저항을 하고 또 사회적인 것을 아울러서 사회적인 문제를 이 정치적인 것으로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 정치적인 것, 다시 말하면 오늘의 화두가 되는 이 정치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서 과연 무엇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평등 그리고 자유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원래 불평등하게 태어난 게 맞는데 그런데 그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 내에서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법의 지배 속에서 우리가 다 같이 똑같아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평등해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평등이 정치적 평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롭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간 속에서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그 돈을 가지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권력을 가지고 누구를 지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평등한 가운데서 모두가 다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타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거고요. 또 타인을 명령하는 자리에 앉지도 않는 것이고 또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통치되지도 않고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지배를 당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정치 공간은 모두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인간의 복수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결국 나올 수 있는 것은 다양성, 차이, 이런 것들이 존중이 되고, 또 다양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존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회적인 것이 지배하는 데에서는 모두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질서, 하나의 기준, 하나의 가치관으로 바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고 사람마다 다른 자기의 길들을 얘기하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존중되는 것은 바로 정치 공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 정치 공간은 말이 작동하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견이 이렇고 당신의 의견은 이렇다 해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 공간입니다. 그 다음은 공동선과 공공선, 이 두 가지 이제 개념을 가져왔는데요. 단순하게 이해관계를 공리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죠. 이런 넘어서는 순간을 요구하는 것이 이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공성을 가능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만 매달려 가지고는 안 되고, 결국 말을 통해서 두루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 넘어서기 힘들지만 대화를 실제로 나눠보고 소통을 하다 보면 그런 길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되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공공 영역, 다시 말하면 정치 공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할 때에 이 가운데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 이제 시민적 권력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이 정치 공간은 참여하고 소통하는 시민을 형성하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시민들 사이에 어떤 의견들을 형성하느냐 하는 그 시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 시민들 사이의 의견들을 나누어가면서 어떤 공감대도 형성하고 공통의 의견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 정치가들을 움직이는, 내지는 정치가들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행동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 이것이 이제 시민들이 하는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공동체 속에서 그러한 시민은 주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공동체 속에서 무엇이라도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없게 됩니다. 정치 공간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공동의 삶이고 또 공공선의 문제라면, 다시 말하면 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다 함께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라면 그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의 문제, 그리고 이런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가치의 문제가 개입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법의 문제든 또는 그 훌륭한 삶을 위한 어떤 도덕적인 문제든 적어도 또는 남을 배려하는 것이건 이런 모든 것들이 공동체를 함께 구성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면 그런 것을 의식하는 가운데 우리는 도덕적으로 될 수도 있고 윤리를 이 가운데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고 가치도 이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인정이 되는 이제 그런 사회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정치 공간이 얼마나 잘 형성되고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런 가운데서 결국 우리의 삶은 전체주의를 향해서 나아갈 요소가 정말 널려 있다. 어느 순간에든 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마이클 샌델을 조금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사실 이제 이 정치와 도덕의 문제, 또 정치 공간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좀 짚어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들여다 보았습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이 사회적인 것이 공적 영역에 들어와서 공공의 관심을 점유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자유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배적 정의, 또 정의의 원칙들,
이런 것들을 제시했던 이제 존 롤스나 또는 여러 자유주의적인 어떤 정치 철학들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그런 길을 열어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마이클 샌델은 이제 이런 방향의 접근이 그것이 의도한 결과를 주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는 이제 마이클 샌델은 소위 공화주의라고 하는, 그는 이제 자기는 시민적 공화주의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제 이런 시민적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거기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그리고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자유, 그리고 그 자유는 이제 결국 자치를 의미하는데 그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샌델이 초점을 맞추고요. 보고 있는 것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이제 이런 정치 공간들을 가져왔다. 소위 타운홀 미팅이라든가 또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들 또는 이제 뭐 등등 여러 교회에서 했던 역할들 등등 이제 그 개인이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 공동체 속에 개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정체성을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뭐 예를 들어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특정한 공동체에 연관이 될 수 있고 또 직장을 가지고 있고 소속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또는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그 공동체와 연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다중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공동체들 속에 소위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논의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정치 공간을 다시 살려내어서 거기에서 뭔가 다시 공동체성이 발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어떤 시민적 훈련, 시민적 덕성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사용하는 이제 시민적 덕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이제 이 덕성이라고 하는 덕, virtue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이제 탁월성이라는 말입니다. 그 그리스어의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덕하면 무슨 좋은 거, 미덕적인 행동 이런 것을 의미하지만 영어적인 의미에서 시민적 덕성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시민으로서 가장 시민다운 삶의 모습을 갖는 것.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작은 자기들이 관여하고 있는 이 공동체들 속에서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 관점에서 각자가 소속되어 있는 이 다중적 공동체들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불만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회복됨으로써 이런 것들이 극복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아가서 정치권 속에서도 논의될 때 그 속에 소위 도덕에 대한 문제나 윤리에 대한 문제도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도덕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함께 모여서 공동의 삶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형성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그 속에서 합의되어지는 어떤 삶의 질서 이런 것들이 도덕과 윤리의 출발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